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작입니다. 저 역사학자입니다. 저는 오늘 역사학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학이 왜 이 시대에 더더욱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역사학에 관해서 일단 재밌게 말씀드리죠. 저는 왜 현재 한국에서 역사학이 필요한가 10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도 한편에서는 우리 민족이 과거에는 뛰어난 민족이었었다. 우리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거나 아니면 회상하는 것, 이런 정도로 접근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진정 역사학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잘 감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 현상을 보면은요, 특히 강대국 또는 제국을 경영했던 나라들을 보면은 그 나라의 정치인들 그리고 지식인들은 반드시 역사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하고 그리고 역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아직은 멀은 것이죠. 저 답답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학은 재미없는 것, 역사학은 암기식으로 되는 것, 역사가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이거 저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제가 꾸준히 글들을 발표해 왔고요. 한국에서는 왜 역사학이 필요한가를 편안하게 앉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역사학을 하게 되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정확하다는 것은 완전히 퍼펙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일종의 카오스 상태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가 역시 역사에서 격동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혼란스러워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모든 정보는 사실은 없거나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왜곡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특히 한국처럼 또는 한민족처럼 이렇게 전혀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격돌한 상황 속에서는 얼마나 거짓 정보나 왜곡된 정보들이 난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더더욱 역사학이란 것 또는 철학이란 걸 통해서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사실을 규명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요,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요, 지식을 이해하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인간과 연관된 분리를 할 때 호모란 말을 쓰겠습니까? 현재 우리의 직계조사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거든요. 생각하고 생각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을 파악하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문명의 전환기죠. 인류 역사상 저는 이런 문명의 전환기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유인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수백만 년에 걸쳐서 호모 단계로 오고 또 우리 직계조사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올 때 이것도 엄청난 변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에 복음갈 만한 변혁이 생기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처치하고라도요. 이제는 인간이 새로운 형태의 인간을 만드는 시대거든요. 이렇다면 이건 모든 면에서의 엄청난 변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 현실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세계 질서가 또다시 재편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세계의 질서는 재편이 되는 겁니다. 다만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정도의 규모의 세계인인가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원래 세계의 질서는 늘 재편되었고요. 다만 우리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게 되면 전 세계가 질서 재편이 되기 때문에 그레이트 게임이란 말을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 이론에 따르면 지금은 4차 정도의 그레이트 게임이 되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들어서는 그 4차 그레이트 게임 속에서도 짧게 또 하나의 큰 파고들이 생기고 있어요. 가장 최근의 것은 바로 뜬금없이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필연적 이유가 있죠. 북한과 러시아의 접근이고요. 그에 따라서 한동안 냉랭한 관계에 있었던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또다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직전까지 트럼프에 의해서 바이든 정부에 이르기까지는 반중국 포위전선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면서 특히나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그 체제에 강력하게 끌어들이거든요.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까지란 말 써가면서 그 프레임 속으로 끌어들이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안보 협력 체제가 더 강화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일단 화해 제스처를 보내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될 것인가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남북 분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산적해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 사회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또 정책 지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소한도 정확하게는 진단하지 못하더라도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에 가까운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정보가 왜곡되어 있거나 아니면 정보가 없거나 아니면은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역사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미 아주 600만 년 전부터의 역사도 있지만 최소한도 20만 년 전부터 우리 직계주성부터도 있고요. 아니면 12,000년 전부터 시작된 신석기 이후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역사학을 통해서는 축적된 경험들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은 그중에서도 특별한 부분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잘게 분석하고 상대 비교하고 검증하면은 대충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런 현실도 나름대로 재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능력을 우리가 자꾸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걸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바람직한 사회 또는 정상적인 사회라면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적 사고를 줄 알고 역사적 판단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전문가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도는 없겠지만은 큰 틀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특별한 사람들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유하거나 또는 일부 비판하면서 또는 부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집단의 구성원들이 무조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주체의 의미와 능력을 갖고 현실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필요합니다. 모든 존재에게도 사실은 어떤 지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또는 판단하는 기준, 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단순하게 한 개체라든가 또는 이 동시대라는 한시적 경험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전체 그리고 인간의 먼 역사 그리고 나아가서 미래까지 염두에 두는 이런 체험을 가지고 현실을 파악해야 됩니다. 역사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요. 저는 역사학은 미래학이다 이런 명제를 갖고 있어요. 처음 그 이론을 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려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특히 역사학자들이. 그런데 지금은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공헌한 것이 저는 중국의 동북공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역사학은 미래학이라는 명제를 다룬 역사 철학책도 있지만 미래학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역사책도 몇 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고구려는 우리의 미래다. 고구려 점 찍고 역사에서 미래로. 장보고의 뭐 그리고 광개토당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학을 미래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모든 존재물은 과거의 존재가 아닙니다. 현재의 존재이면서 더 중요한 것은 미래적 존재이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도 바로 얼마 후에 미래를 염두에 둔 것이고요. 그리고 바람직한 우리의 미래상을 위한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현재 존재하는 것도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는 발은, 몸은 비록 현실을 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은, 머리는 늘 미래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역사학은 당연히 미래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는 단순하게 과거의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애초부터 출발이 잘못된 정의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몰두한 한국의 역사학계나 지성계도 잘못된 것이죠. 반드시 역사학은 미래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들어서 제가 조금 더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문화 속에 잠재 있는 그리스적인 요소거든요. 있습니다.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리스 문화와 연관이, 즉 헬레니즘 문화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불교에서도 보면은 미래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륵신앙이죠. 미래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떤 종교든지 어떤 신앙이든지 다 미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른 모든 학문들도 그렇지만 특히 역사학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통념과 남들의 특별한 관념을 깨기 위해서라도 보다 미래학적인 요소를 강조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야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학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 기능을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역사는 와세 문제가 아닌 것이죠. 1980년대 지금 아마도 60대 이상 되는 분들은 역사는 무엇인가 이에이치카라는 사람이 쓴 What is History 이 책을 대부분 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 해석은 조금 달랐거든요. 그리고 실증, 고증보다는 조금 더 해석의 측면을 강조했기 때문에 특히 지금 58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책에 매료가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보다 조금 뒤에 쓴 책이 역사는 진보하는가라는 의문점을 제시했는데요. 그때 제기한 것은 뭐냐면 역사는 와세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조금 더 넘어가서 Y의 문제라고 했던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거 찾아가는 건데 얼마나 재밌습니까? 우리가 게임 이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국제정책에서는 이 게임 이론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재미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을 꾸준히 찾다 보게 되면은, 이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구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이것이 지적 사치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존재물의 생존과 생활과 더 나은 것을 위한 것인데, 당연히 거기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런 일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보다는 좀 더 나은 상태로 갈 수 있을까? 이걸 꾸준히 추구하는 게 우리잖아요. 생물학적 진화와 인간의 진보가 다른 점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당연히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가 필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한다. 저는 그런 거 믿질 않아요. 그거는 흔히 말해서 종교인들이 그럴 수는 있지만, 학문 오는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한다? 이거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지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등산을 갑니다. 아니면 망망대해서 뗏목을 타고 항해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지표를 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꼭 옳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지표는 필요한 거예요. 어떤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표란 말을 중요시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학은 미래학이고, 미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What의 문제, Why의 문제를 넘어서 How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궁극적인 단계까지 가고, How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때 역사학이 그래도 그중 안전하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리고 공통분모가 많은 지표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인류 역사의 모든 경험을 응축돼서 가져왔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온갖 시나리오들이 인간의 과거 역사에 다 있거든요. 온갖 모델들이 다 있거든요. 역사학자들이 그것을 일별한다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그걸 꼬려낸 다음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되는 것이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독재자들이죠. 아니면 신앙인들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구분해야 되는데, 역사학은 미래학이다. 그래서 이를테면 역사학은 모든 학문들의 파이로트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양떼를 몰고 가는 목동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는 현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한 지혜를 제공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안 될다 할지라도 우리 역사학자들은 적어도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단순한 기능인 기술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비로소 역사학자들에게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남들이 맛을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는 것, 그리고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주로 시인이라든가 예술가라든가 이런 감성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예를 들더라고요. 아니면 신앙인들, 아니면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이런 철학자들, 그리고 문학자들은 저는 어렸을 때 직접 만난 사람 중에 하나가 게오르기거든요. 게오르기가 한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지식인들의. 이럴 때면 잠수함속의 토끼부터 시작하고, 아니면 소크라테스 등에도 있고, 그리고 니체 같은 경우는 자라투스트라, 조라스터죠. 이런 자라투스트라는 존재를 통해 가지고 초인의 존재를 설정하면서 어떤 선지자를 예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학자라든가 시인이라든가 소설가라든가 아니면 종견이라든가 이분들의 경험과 이분들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나름대로 공통 분모를 찾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는 미래를 제시하는 것들은 역사학자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가 되는데요.